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 신간 다음과 같은 책입니다. 이주 변호사님이 개인 파산 이론과 개인 파산 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한 2달 됐나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깔끔하고 개인 파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간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실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 쓴 책이기 때문에 곳곳에 파산 관제 업무와 관련된 실제 어떤 관제인의 고민이라든가 실무가의 고민이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신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번 같이는 아니고 제가 한번 중요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코멘트해서 한번 해설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5페이지에 사적 정리 절차, 사적 정리 절차라는 건 이제 뭐냐면 법에 정식 어떤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금은 이제 통합도산법, 채무자회생 및 관리에 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했죠. 근데 이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은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이 원리금을 탕감하는 절차죠. 그래서 구체적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이런 거는 이제 해당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 이런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간혹 채권자가 누락됐다라고 나중에 찾아오시거나 이제 전화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청보다는 관제 업무를 주로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를 거쳐간 채무자분들께서 간혹 1년에 한두 번씩 전화 와서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서 면책을 잘 받았는데 당시에 빼먹은 채권이 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과연 누락이 원인을 찾아야죠. 고의에 알면서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 그 과실이 없더라도, 과실이 있든 없든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거는 비면책입니다. 단 채권자가 알고 있었으면 또 면책인데, 알면서라는 건 이제 고의로 악의로 기재하지 않는 청구권, 이렇게 파산에 되어 있죠. 파산법에는. 그래서 채권자 누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락을 방지하는 것에 의해서는 채권자 변동주의 시스템 2017년 4월부터 이거는 이제 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이런 데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한다고 해외 출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 출국을 못하시는 분들은 고액 체납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의 출입국관리법 제4조 3항에 따라 출국 금지를 요청한 사안, 그런 경우에 해외 출국이 제한되는 거지, 파산 선고만으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은 본인의 주소가 있는 게 이제 가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주소가 있더라도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 서울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개인 파산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고등법원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울에다가 할 수 없습니다. 경기고등법원인 수원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고등법원이 생기는 바람에 경기고등법원의 관할지인 지금 어디죠? 경기도죠. 인천 빼고요.
인천은 아직 서울고등법원 관할입니다. 그 한강 이남에 인천입니다. 인천 빼고 한강 이남 경기도.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어떤 영업자들은 예전에는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니까 수원이 아닌 서울 회생법원에다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고등법원이 생겨서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관할은 뭐 특별하게 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파산에서는 뭐 제가 한번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채권의 존재로서 확정 판결을 하해줘서 공정증서 집행권을 첨부하는데 집행불능조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명시 절차에서 재산 목록 등이 전형적인 소명자료가 된다. 그러니까 재산 명시까지는 해야지 채무 초과가 명확하게 소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원인. 파산 원인은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이제 취지를 선고하는 거죠. 파산 선고가. 그래서 파산 원인은 뭐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 초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24페이지의 법적 효력이죠. 파산 신청의 효력으로 시효 중단효가 생깁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중단되고 다시 개시가 되는 거죠. 중단 사유가 이제 해소가 됐을 때 시효 중단효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은 이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상계 금지의 요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에는 제도입 파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도입 파산은 저도 지금 이 유튜브에다가 제가 뭐 누누이 한 서너 번 정도 제가 만약에 여기다 제도입 파산 딱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도 제도입 파산 복습, 그렇죠? 뭐 이론적인 것도 나오고 실제 사안도 나오기 때문에 제도입 파산은 상당히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락 취귀신 총 6가지 경우가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허가 받은 경우, 낙,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취하한 경우, 면책 기각, 파산 신청 기각을 당한 경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파산에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좀 5가지. 뭐 옛날 구파산법은 이제 잊어버리죠. 구파산법에서 파산 신청을 안 한 경우, 이건 이제 과거의 유물이니까 불락 취귀신 5가지의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파산 신청 기각은 이제 뭐 절차 비용 납부하지 않은 때가 파산관제인 선임을 위한 예납 비용, 이것 때문에 많이 기각당하죠. 그럼 다시 항고해서 이제 항고심에서 취소해서, 아니면 판사가 제도의 고안으로 취소해서 다시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 보면 채권자 주소 방법. 저도 이제 월요일날 선고할 때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주소 보정이다. 그렇죠? 이게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이 결국 주민등록 초본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사신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으로 뭐 채권자의 예금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2,000원 내야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통신회사에, 상호를 아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유예 또는 제출명령, 보증인인 경우는 주채무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38페이지에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고 인정되는 때 파산 면책 신청을 기각할 수 있거든요. 파산 절차 남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판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2009년 9월 11일자 2009마 1202-1206 결정이거든요. 이때 이제 채무자가 만 30세로 젊어 충분한 노동력이 있고 장래소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않은 채 단지 채무자가 젊고 노동 능력이 있으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제한고인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 결정에는 파산 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9년이죠. 2009년 결정이에요. 그때 이제 파산이 아주 그 가장 전성기 시절입니다. 2007년, 8년, 9년부터는 약간 하강세지만,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1년에 파산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중앙법원에도 한 3만, 4만, 5만 명이 들어올 때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판사가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30대에서 한 30대 중반, 흔히 말하면 속된 말로 사지 멀쩡한데 채무도 얼마 안 돼요. 뭐 한 3, 4천 빼냐 안 돼. 4, 5천 빼냐 안 돼. 왜 파산 들어왔냐. 이거 다 갚을 수 있지 않냐. 이래서 기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판례가 좀 생각이 나더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이죠. 청년 실업이 아주 뭐 청년도 그렇고 노년층도 말할 것도 없죠. 경기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지만 양극화가 됐고, 이런 사안에서는 뭐 몸이 사지가 멀쩡하고 젊다는 이유만으로도 뭐 직장이 그렇게 쉽게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아마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판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마 드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봐도 채무가 1,000만원대인데도 뭐 연세가 높으면 60세 이상 되면 1,000만원대도 갚기가 어려워요. 먹고 살면서. 그런 경우도 판사님들은 대부분 선고를 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파산 절차 남용은 뭐 상대적으로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저희도 뭐 유심히 봤지만 요즘은 이걸로 쳐버리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무상.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의 효과. 파산 선고의 효과는 이제 재산관리처분권 상실과 재산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한테 이전이 되죠. 근데 법원 사무관들은 등기는 촉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뭐 부동산에 있으면 이제 촉탁을 합니다.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법인 존속 의제까지 이제 읽었는데, 요 채무자에 대한 효과, 요 부분부터는 한번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이 뭐 아주 깔끔하게 핵심적인 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산 일반인들이야 뭐 보실 필요는 없지만 관제인, 그 다음에 보조인, 관제인이 보조인, 그 다음에 신청 대리인들, 그 다음에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장들, 뭐 기타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뭐 로스쿨생이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님들도 이 책을 한번, 이건 이제 개인 파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 파산이라 그래도 이제 기본 절차는 또 이게 배당 절차라든가 이런 부인권은 법인 절차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 예, 예, 예.